볼 수 있었던 미술 작품이 말을 통해 상상하면 또 다른 새로운 작품이 됩니다. 그림 읽어주는 남자. 그림 읽어주는 남자, 치과의사 박세당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뵙네요. 지난주에는 뭐 생각하는 사람, 금동 방가사유사에게 조각 작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예, 오늘은 특별히 불꽃처럼 살다간 영혼의 화가, 네. 태양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고흐. 네. 지금 어디 전쟁기념관에서 전시회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그 10년의 기록 전 말씀이죠? 네네네. 아, 제가 누굽니까? 벌써 갔다 왔습니다. 아, 일종의 아트쇼인데 원화가 아니라서 좀 아쉬웠는데요. 한번 가볼 만 하더군요. 아트쇼. 네. 예, 예. 아, 그런데 고흐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고흐요. 작품 뭐 자화상? 자화상이 제일 예. 예, 자화상. 그렇죠. 예. 고흐는 자화상만 수십 점을 그렸는데요. 그만큼 고독했다는 얘기죠. 예, 저는 오히려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본이 생각나요. 거기 그 얘기가 나옵니까? 예, 아시죠? 왜 그 조용필의 유명한 그리고 유일하게 독백으로 시작하는 노래. 예, 먹이를 찾아 산깃을 걸러 쓰는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예, 예.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예, 그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담도 이렇게 살다간 고란 사나이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예. 저는 먹이를 찾아 거기만. 보통 거기만 많이 기억을 하는데. 예, 예.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내용들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사가거든요. 이 양인자 씨, 예, 김희갑 씨 작곡가 부부. 정말 이때가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 고독을 가지고 이처럼 절절하게 표현했거든요. 마치 감성이 하늘에 닿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고흐라는 사람이 상당히 외로웠었군요. 예, 그렇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 사람은 얘기할 특별한 친구도 없고 또 연인들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 친동생 테오라고 하는 친동생 유명하죠. 예. 고흐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고흐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 인물 고흐에 대해서. 예, 고흐는 이제 27살에 그림을 시작했어요. 아, 늦게 시작했네요. 예, 보통 우리로 얘기하면 뭐 대학원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한 뭐 일반 사람들이 미대에 갈 시간을 넘었죠. 네. 37살에 자살했고요. 딱 1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아, 활동 기간이 딱 10년이었네요. 네네. 예. 예, 1853년에 칼뱅파 목사 집안에서 탄생했죠. 그러니까 집안이 엄격했어요. 아버지하고 나중에 불화를 겪게 됩니다. 근데 불행했던 건 형이 있었어요.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갓난장애로 죽었어요. 근데 그 형의 이름을 땄어요. 빈센트라고. 예, 이러면 안 되는데 동양권에서는 이게 금기죠. 죽은 형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빈센트라는 이름을 물려받았다. 네. 네. 이게 죽은 형의 이름을 물려받으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부모의 아쉬움 그런 게 이제 물려받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대신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과도한 기대를 받게 되고 또 부모의 그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이렇게 일찍 죽었으니까. 그걸 또 그 승계한 아들이 또 부모의 상처까지 또 치료해줘야 돼. 또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예, 비극의 연장이고 뭐 두 몫을 살아야 되고 그죠. 예, 죽은 형의 그림자가 평생 어른어른거리고 뭐 이런 거.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어학의 소질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15살에 중학교를 중퇴했어요. 근데 중퇴하고선 바로 이제 16살에 헤이그에 있는 구필화랑에 취직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 예. 그래서 23살까지 이제 8년 동안 아주 유능한 이제 그림 화상으로 활약을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미술에 대한 안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살 때부터 동생하고 이제 편지로 계속 교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교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태호는 이제 미술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이제 계속적으로 그 동경이라든지 이런 걸 형한테 받게 돼요. 예, 그게 절대적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태호가 또 화상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고호는 또 24살부터는 신학 공부를 합니다. 예, 결국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탄광지대로 가서 이제 탄광촌의 예수라고 불릴 정도로
그들하고 같이 이제 함께 지내게 돼요. 예. 예. 근데 이게 고호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본질을 억눌렀지만 이 동생이 이제 제안을 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27살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에 입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5년 후가 되면은 그 유명한 그림, 이제 감자 먹는 사람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 유명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그림일까요? 예. 보통 이게 고호의 그림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걸 때문에 유명해진 건 아닌데 네네. 워낙 이게 사실주의적으로 이게 민중미술 쪽으로 좀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탄광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비참한 한 일상 중에 하나인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제 불빛이 침침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보면은 어두운 표정으로 예. 유일한 낙이 식사 시간인데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 삐쩍 마르고 광대뼈가 툭 붉어지고 앙상하고 손가락이 거친 손가락. 그다음에 이제 감자 한 접시하고 이제 시꺼먼 커피. 예, 그게 다예요. 예, 그 어두운 분위기를 이제 표현한 그림입니다. 당시 이제 어떤 고통, 민중의 네네네. 고통을 묘사한 사실주의. 네, 사실주의의 예, 대표작이다. 예, 고호의 전기 예술의 전기를 대표하는 그림이다. 감자 먹는 사람들이. 네네. 그러면 이제 저기 자화상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네. 고호가 그렇게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면서요. 아, 그렇죠. 우리 고호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보통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자화상들이 미술책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 한쪽 귀에 이제 붕대 붕대 감고, 감아가지고. 그다음에 왜 그 번거진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예. 겨울에 쓰는 그런 모자 쓰고, 그리고 표정이 이제 어둡고, 근데 색깔은 너무 이쁘고, 네. 예, 그런 그림을 이제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데 그 이전에 고호를 태양의 화가라고 이제 얘기하게 된 동기가 이제 고호의 자화상 때문인데. 이제 1886년에 이제 33살이에요. 네. 예. 고호가 이제 이 파리에 이제 오게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파리는 마침 그 수에라라는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그 점묘법이라 그래서 이 점으로만 이렇게 묘사를 해요. 예. 배운 거 윤곽선이. 기억나요? 예. 그래서 가까이 가 보면 별거 아닌데 멀리서 보면 정말 멋있고 이제 그런 점묘법 또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트렉이라고도 유명한 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상파의 화가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 사람이 드디어 태양빛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자기 혼자 이 사람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 내성적인 사람이 조용하다 갑자기 막 분출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터지는군요. 예, 자기 혼자서 잘 해보지 않고 그냥 바깥에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잘 자기가 해보려니까 자기 혼자 망치고 이런 걸 좀 두려워하니까 제일 자기 얼굴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당히 완벽주의자였나요? 예, 완벽주의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 태호와 이렇게 주고받은 이 서신들을 보면은 고호는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미리 이미 정신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계산해놓고 예, 나는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릴 것이고 이 그림은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이다까지 얘기를 다 하니까 사실 태호 입장에서 보면 고호 같은 자기 형 같은 훌륭한 화가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자화상들을 한번 보죠. 예. 우선 눈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화상을 보면은. 고호의 눈빛이. 예. 자기가 자기를 거의 잡아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쳐다보면 그냥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챙 소리가 나겠네요. 예. 그냥 완전히 날카롭게 이럴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아주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 45도 을장각도로 이렇게 자기를 쳐다봅니다. 이 고호는 나르시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기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그림이라기보다도 자기를 그야말로 드러내는 그림. 그리고 고호는 이 역삼각형의 얼굴이고 이마가 약간 넓은 혀 스타일에다가 턱이 뾰족해요. V라인이에요. 네네. 저번에 얘기했던 금동, 위협포살, 사이상처럼. 예, 신라 화랑 얼굴 비슷하죠. 네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빛나는 청춘을 묘사하듯이 갑자기 대담한 원색의 색점이 막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녹색과 오렌지색, 그 다음에 노란색이 막 어우러져 있어요. 이거를 도드리지게 나타내기 위해서 보색인 청색의 점이나 짧은 선이 마치 인물의 주변을 성인의 후광을 표시하듯이 동심원으로 막 찍힙니다. 그 다음에 인물의 두 눈 주위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동심원들이 코와 입으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고 인물과 배경이 서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갑니다. 이 배경에 선이 없어요. 색점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걸 자세히 따라가다 보면
눈이 좀 어지러지해져요. 아, 막 쫓아가다 눈으로 막. 예, 하다 보니까 보면. 어지러지해지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예. 태양 빛을 갖다가 정면으로 보는. 눈부시고 막. 예, 예, 제대로 못 그렇게 되면 쳐다보게. 예, 예,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느낌이 가십니까? 네, 네. 저는 태양에 비치면 왠지 그 뭐 해, 자연의 빛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오히려 약간 뭐랄까 좀 쇼킹하네요. 이렇게 예. 어질어질한 그런 빛. 예. 그러니까 태양빛이 어디에 산란이 되거나 음, 또 자기가 어떤 걸 갑자기 쳐다봤을 때 보는 어질어질한 느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고은은 그 그림 그린 10년 동안 쭉 자화상을 그렸던 거예요? 아니면 특정 시기에 뭐 집중으로 그렸었나요? 특정 시기에 그러니까 1887년에만 22점을 그렸어요. 오. 예, 그러니까 이때 고호의 모든 기법이 거의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예, 그때 그리고 고호는 이 인상파가 빛을 다루는 방법에다가 예. 당시 네덜란드하고 이제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던 나라가 동양에 일본이 있었는데 일본이 상업적으로 목판화를 굉장히 많이 찍어요. 목판화를요? 네네. 근데 그 목판화 굉장히 원색이고 대담하고 단순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본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그런 후지산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목판화인데 단순하게 그냥 다 강렬하게. 예, 예, 예. 그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키요에라고 예, 일본의 어떤 당시에 유행했던 목판화입니다. 예. 이제 그런 그림인데 그게 1호부터 이제 고호의 후기 5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화상이 이제 단초가 되고 그런데 이제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 2년 뒤인 1889년 1월에 그린 그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귀를 자른 네. 남자에 대한 자화상에 네네. 눈빛이 착가라앉아 있습니다. 자기를 안 봐요. 그리고 겨울에 그려서인지 청색, 청록색, 금정색 일색이에요. 멍하니 자기 자신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시선이 이렇게 좀 피했다는 느낌도 있고. 네네네네. 진짜 이거는 뭐 다들 한 번씩 그림이 봤던 없어 거죠. 달력 미술책 뭐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 유명한 작품이죠. 교과서에도 나오죠. 예예예. 네,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고갱과의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아 고갱이 등장하는군요. 네네. 예. 35살 때 남부의 아를로 이제 이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를이란 말이 이 고호의 인생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데 네. 자기가 묵었던 하숙집이 이제 노란 집이라 그래서 아를의 그 노란 집이 또 그림을 그려놨고, 네네. 그래서 한 고갱을 불러들여요. 근데 이 고갱을 고호가 부른 게 아니고 동생 태호가 이제 고갱을 불러들였어요. 자기 형이 있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면 내가 이제 이렇게 공동 코 프로젝트를 하시면 좋겠다. 예.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고갱도 어떤 그런 전기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고갱이랑. 예. 그래서 사실 고갱은 고호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고 이제 태호 때문에 동생이 태호 때문에 이제 갔던 것 같아요. 당시 태우는 건 화상이었던 네, 거죠? 그림상이고 그러니까 이제 고갱이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둘 다 되게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일단 좀 쭈뼛쭈뼛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림으로 서로 굉장히 친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워낙 알다시피 고호가 좀 성격이 괴팍하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느낌이 들겠죠. 아, 나 잘못 온 거 아닌가. 그래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호가 이제 처음에 고갱을 위해서 해바라기를 그려줘요. 고갱의 방에 걸려고 이제 해바라기를 열심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태호하고 관계에서 이제 그 서신에도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고갱이 이제 뭘 그리냐면 또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고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을 그리게 되죠. 예.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그려서 고호한테 선물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상한 거는 그 그림을 본 고호가 고마하기는커녕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다파를 그려줬는데 왜 화를 내요? 지금 봐도 예. 그림 자체는 멋집니다. 그 풍경도 그 전경 자체가 제대로 나와 있고 인물화라서 손색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단서가 있어요. 그 왜 화를 냈는지에 대한. 그건 뭐냐면 바로 고호가 그린 자기 자신의 자화상들이 바로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갱한테 화를 냈는데 그 단초는 고호가 그린 자화상들의 뭐 이유가 숨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때까지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없었는데 오늘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럼 박 원장님의 평론적인 시각으로 평론적인 붙이시는 시각으로. 얘기네요. 일단
이거 보면은 예. 고호의 자화상은 정말 멋져요. 예. 예를 들어서 턱선도 아름답고 그다음에 눈빛 강렬하지, 그다음에 수염이라든지 구렛나루, 두발 이런 것들이 참 색점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어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호의 자화상하고 고갱이 그린 이 고호의 그림은 너무 틀린 거예요. 아, 자기가 그린 자화상의 얼굴과 예. 고갱이 그려준 그 예. 그림 속의 고흐 모습이 달라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가장 문제가 뭐냐면 고갱이 그린 고호는 이 반대머리예요. 그게 머리 사실, 숱이- 근데 그게 사실일 거 아니에요? 남이 본 눈이. 사실이긴 하지만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 그걸 좀 뭔가 이렇게 좀 안 보이게끔 그릴 수도 해줄 수 있고 있었는데. 그걸 드러나게 그릴 수 있다. 이게 문제죠. 아. 아니 사실 전지현만 하더라도 자기가 이쁜 그림, 이쁜 각이 따로 있어, 그렇죠, 각이 그렇죠. 있는데 어. 그 각을 따라서 자기 굴욕 사진이라는 거 있고 아세요? 혹시 굴욕 사진? 네, 그 막 네. 유명한 굴욕 사진. 그 아무리 그래도 어떤 사람을 그 딱 안 좋은 표정과 그런 각에서 그걸 그려놓으면은 아무리 이쁜 사람도 이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 고갱이 그렇게 그렸군요. 예. 그리고 고호 아까 얘기했지만 고호는 눈빛이 생명인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거의 눈을 반쯤 감았지. 거기다 이 사람 턱선이 생명인데 위에서 내려다가 이렇게 예. 그렸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는 정말 꼴 보기 싫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절대 안 보여주려고 하던 그 머리를 아. 정수리에서부터 위에서 내려서 그냥 그렸지. 그러니까 아. 이건 너무나 소위 말하면 이 고호 입장에서 나를 너무 모른다 니가. 네. 아, 근데 그럼 고갱은 작정을 하고 그렇게 그렸을까요? 그거는 아닌데요. 설마 이제 그랬겠어. 근데 이 화가들이 예. 좀 짓궂은 데가 있어요. 아. 근데 자긴 좀 그렇게 그리면서 뭐 이렇게 별 생각 안 하고 그랬겠지만 특별히 그거를 감춰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요즘에 이제 화가들하고 친하니까 이 화가들이 나를 가끔 술 먹고 그림 그려준다면 제가 극구 사양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네, 뜻도 좀 없지 않는가. 네.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네. 오, 근데 벌써 시간이 훅 지나서 네네. 그 얘기를 그러면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은 좀 뭐 이렇게 그래요? 급하게 마무리를 한번 줘볼까요? 어느 게 나을까요, 원장님? 예,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까요? 어떻게 더 할까요? 할까요? 바깥에서.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후의 얘기. 지금 이제 고갱이 그려준 고우의 모습에 고우가 무척 화를 낸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네네. 다음 주에 얘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나 검색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찾아보시면은요, 왜 고우가 화를 냈을까, 이렇게 샤프하게 생기고 지적하게 보이는 이 사람이 왜 고갱이 그림에 그렇게 나타났을까, 화 날만 하겠다, 이제 그런 좀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그림 얘기 다음 주에도 계속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세당 원장님이었고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